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네. 자기가 네. 익절하거나 선전한 종목, 그렇죠. 즉 이제 매매를 끝냈어요. 네. 그런 종목이 내가 팔고 난 다음에 10배가 올라가요. 아니면은 팔고 나서 한가가 2번 갔어요. 네. 근데 보통 주식하시는 초보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팔고 난 종목이 엄청 올라가면은 진짜 엄청 화나세요. 그리고 막 따라잡고 싶어요. 그리고 그쵸? 다시 잡으려고 그러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 사실 정말 이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아, 내가 팔았는데 올라갔어. 근데 초연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사죠? 그럼 100% 올려요. 아, 그렇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 몰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종목으로 계속 여러 번 거래하시는 분 계신데 한 번 무조건 탈납니다. 아, 저도 다 겪은 일이에요. 예. 제가 팔고 난 10% 수익 보고 나왔는데 네. 더 가. 아, 그래서 그렇죠. 20%에서 잡았어요. 네. 근데 상한가 할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일단 팔고 나면 그 종목 안 보는 게 나아요. 예. 아예. 그렇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네네. 그냥 약간 입맛을 다지고 말겠지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한번 떠난 차에는 그리고 미련에 진짜 가지 나쁜 사람이 말자. 팔고 난 다음에 종목 막 떨어졌다고 네. 쌤통이는 사람도 있어요. 난 팔고 나왔지. 이 새끼들 다 물렸네 이러면서 막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런 거 보면은 화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그런 건 다 돌아와요. 네. 사람이 무조건 자신도 물릴 시기가 오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 누가 와서 또 약 올리기 시작하면 화나죠?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매를 마친 종목은 웬만하면 다시 보지 마시고요. 네. 다시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굳이 보지도 말고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미련을 왜냐면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도덕적인 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권선징악을 약간 좋아해요. 권선징악이 예, 착하게 산 꼭 사람은 있다고. 어느 정도 하늘의 도움 도와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되는 거 기뻐하지 마시고요. 네네. 남들이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마시고. 예. 본인에게 더 예, 집중을 자신만 잘 되면 하셔야겠죠? 돼요. 나만 네. 잘 되면 돼요. 네네. 굳이 남까지 잘 될 필요 없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네. 두 시간에 번째입니다. 쫓기지 않을 것. 어. 요즘 시장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죠. 그쵸. 예. 조급해하지 않을 것, 초조해하지 않을 것. 초조해하지 않을 예. 것. 그래서 가장 네. 중요한 게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신을 믿으려면은 그만큼 공부하고 수련을 해야 돼요. 뭘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 제 자신을 다 못 믿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그러기에 주식시장이 재밌는 거고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내에 최저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 더 빠진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 근데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 거의 아직까지 바닥이 왔다고는 확신을 못 드리는데 네. 만약에 바닥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식의 종목이 한 마이너스 20, 30%다? 그럼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뭐 한 달에 몇 프로 수익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리보다 많이 나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원래는. 네네. 근데 그런 걸 망각하시고 하루에 10% 20% 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렇죠. 초조해하지 않을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수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코스닥이 2.2% 빠졌어요. 네네. 지금 600선 깰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완전 2년 내에 최저점에 맞고 아마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다시 변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격적인 매수는 안 하고 있겠지만 언제라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금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 이런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희 회원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 빠져봤자 3, 4%고요. 제한이 좀 만약에 있겠다. 오르게 되면은 앞으로 2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참아야 할 긍정적이세요. 때입니다. 네. 참아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화나는 시장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시간이 예. 해결해 주겠지 하고 예. 넘기면 됩니다. 저희도 여의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증권사분들 많이 만나요. 그럼요. 근데 증권사분들이라고 뭔가 음모가 있고
뭔가 좀 아는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막상 만나서 얘기하면 똑같아요. 아, 증시 이렇게 떨어져. 미치겠다. 맞아요. 이제 유명한 펀드 매니저 분들도 말씀한 대화를 제가 어제 유명한 좀 분을 만나고 왔어요. 예, 한 3천억 정도 펀드 개인 자산 굴리는 분 계시는데 네네. 그 매니저 선배님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저희도 좀 미치겠대요. 어. 예. 한국 증시에서 많이 빼긴 했지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 어떤 전문가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을 못 해요. 네. 그-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그렇죠. 힘든 그 유명한 상황이죠. 경제학자들도 음. 명확히 판단을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을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을 약간 바꿔 말하면은 남들한테 나 관심 주식으로 돈 가지지 벌었다고 자랑 척도 하지 마시고요. 그쵸. 나 뭐 진짜 수천만 원 잃었다 하고 음. 동정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음. 예,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맞아요. 남을 부러워하고 누가 얼마 벌었다? 음. 왜 벌었겠어요? 그 사람이 잃은 건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 벌었다고 해도 잃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잃은 건 얘기 안 합니다. 네. 남들이 버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는 부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음. 무조건 자신의 계좌만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네. 본전 생각 하지 마십시오. 본전 예.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 시장에 1억을 넣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30%예요. 음. 그러면 지금 내 계좌의 평가 금액은 7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본전이에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1억이 내 건데 아이고 뭐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투자가 소극적이 되고요. 네.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7천만 원이 되면은 난 이미 3천만 원을 잃은 거예요. 그쵸. 나의 본전 7천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7천만 원 이제 본전에서 네네. 내가 5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7,500만 원 그쵸. 됐잖아요. 그러면은 1억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 아 이제 마이너스 2,5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죠. 7천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나 이제 500 벌었다. 어. 이제 500만 원 벌었다. 이러한 마인드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와 네, 반밖에 그렇죠. 안 남았네의 차이예요. 그렇죠. 긍정과 부정의 그렇죠.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꾸 방어적이 되고 그렇죠. 뭔가 한 방만 노리게 돼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렇죠. 미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40% 수익 내면은 30%한 번에 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4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청 어렵죠. 저도 못 찾아요. 네. 그거 찾으면 뭐 정말 좋겠네요. 말도 안 되는 갑부되죠. 네. 그거는 어떻게 시기나 음. 시운이나 모든 아다리가 맞았을 때 되는 거고, 예, 그 때문에 절대 본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현재 계좌가 내 본전을 생각하고 현재 계좌를 지킬 생각하고 그렇죠. 그 계좌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 중요한 거 거기서 벌면은 좀 빼다 쓰세요. 아, 예. 계속 하지 그렇죠. 마시고. 3천만 원 본전 채울 때까지 절대 못 갑니다. 음. 한 500 벌었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나를 현금 위해서 하셔가지고 뭐 와이프 선물 하나 사주든가 네. 애들 용돈 좀 주든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뭐 선물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돈 버는 재미가 있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고요. 네네. 그러한 수익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야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예, 롱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단타로 뭐 1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5만 원 빼가지고 사람들 밥 사주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버신 만큼 베풀기. 그렇죠. 남들한테는 밥 사줘서 고마워요 소리 듣고, 근데 난 그게 솔직히 번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스트레스 받을 종목에는 애초에 투자하지 말자. 예.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뭐 투자 위험관 종목들, 네. 그리고 뭐 VI에 따라잡기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자마자 불안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20% 오른 종목인데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가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자마자 겁나요. 예. 들어가자마자 1% 떨어지면 겁나고 맞아요. 1% 올라도 겁나요. 네. 팔까 말까 고민되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종목에는 네. 애초에 관심을 끄셔야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뭐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관리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막 배임 횡령 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 10배가 오른다고 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굳이 들어갈 이유는 그렇죠. 없다. 네. 들어가자마자 스트레스. 제일 중요한 게 종가에 확 올라온 종목을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내내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네, 그럴 것 다음날 같아요.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북주. 대북주가 스트레스 정말 받죠. 왜냐하면 사놨는데 주말 내내 미사일 나올지도 몰라. 그쵸. 불안해요. 네. 그럴 거면 금요일날 대북주를 뭐하러 사? 근데 의외로 많이 사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안 쏠 수도 있으니까 사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8월 2일 날 이제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하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화이트리스트 수출 그 수혜주들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다면 저 같은 8월 1일 다 파겠어요. 그럼 2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수출 제재 수혜주들은 엄청난 폭락을 맞이할 거예요. 그쵸.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아예 정리를 안 하는 게, 거죠. 그쵸.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예. 있습니다. 그 주식이 가장 좋은 게 수익은 복리예요. 그쵸. 예. 수익이 고변산되기 때문에 수익 말 그대로 상한가 두 번 가면 100% 상승합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는 60% 상승이지만 상한가 두 번 가면은 1,000원짜리가 30% 오르면 1,300원이죠. 네네. 1,300원에 30%가 또 오르면은 1,700원 정도가 돼요. 그쵸. 실질적으로 60%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요. 때문에 복리입니다. 네. 손해도 복리예요. 근데 네, 손실도 그쵸. 복리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자기가 손실한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1.5배의 수익이 필요해요. 예. 10% 빠지면은 15%가 올라야 본전이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좀 편하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도 복리지만 손실도 복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요. 너무 수익 손해를 너무 극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이 정도 좀 자기가 항상 빠질 때 빠지는 거에서 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감안하고 손해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 표 같은 건데요. 네. 머리는 냉정히, 가슴은 뜨겁게, 네. 익절은 불타게, 손질은 차갑게. 정말 명언이네요. 예, 이거는 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오. 제가 생각해서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명언 좀 내셔도 되겠어요. 네. 머리가 머리는 냉정히 한다는 냉정하게. 거는 일단은 투자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수치화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자신의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예, 정말 차갑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투자를 해야 네. 되고요. 가슴 뜨겁게 하라는 점은 그래도 항상 사람은 욕심과 목표가 있어야 열정을 됩니다. 가지고 해라. 그렇죠. 네.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꼭 투자에 성공해서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고 말겠어. 그렇죠. 이러한 열정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네. 예, 투자는 냉정하게, 네. 그리고 익절은 불타게. 음. 이 말은 뭐냐면은 수익을 얼마큼 봤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만큼 먹으면 됐어. 딱 멋있게. 딱 던지고 그렇죠. 나온 거. 더 올라가든 말든, 난 30% 올랐어. 근데 30%면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난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해. 그리고 과감하게 다 매도하는 거예요. 미련 두지 않고. 네네.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유,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손해를 보시기 그치. 마련이니까. 그렇게 망설이보다는 익절은 그냥, 그렇죠. 그냥 남자답게 불타게 그냥 확 던져버리는 네네. 겁니다. 네. 그리고 손절은 차갑게. 손절은 차갑게. 예. 냉정하게. 그렇죠. 냉정하게 그냥 딱 아니다 싶으면 바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 네.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 멘탈의 모든 관리에 이 네.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그쵸? 게 솔직히 손절보다 익절이 더 어려워요. 맞아요. 네. 사람 이게 흐름이 욕심이라는 계속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만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전에 하지 말고 네. 오후에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판도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익절이. 그렇죠? 익절은 불타게, 손절은 차갑게. 네. 그다음에 시장에 순응할 것. 어. 시장에게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 유명한 투자 선인들이 말하는 거고요. 음. 오히려 시장에서 주는 만큼만 먹어라 이런 식이 많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유명한 뭐 펀드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증권사 사람들 그분들도 시장이 왜 이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순응해야 됩니다. 네. 예. 때문에 장이 빠지면은 이런 말 좀 약올 수도 있는데 빠지면 매수 기회고요. 오르면 매도 기회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더 대응하기가 주식 쉽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네네. 주식 투자는 평생을 하는 투자기 때문에 은퇴가 없다. 워렌 버핏 그쵸. 보세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네. 90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쵸. 하고 있어요. 평생의 투자예요. 평생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어제 한국경제TV 보는데 네. 한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아예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글로벌 금융 사태 그때보다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대요. 낮아져 있대요. 그만큼 저평가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20년 만에 한 번 오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해준다면은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시장에 순응하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조금씩 빨리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매매 계속 실패하면은 네. 한 3일이나 일주일 동안 장 떠나세요. 아. 네,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네네. 자, 한 3번 매매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장 안 봐요. 어. 보긴 봐도 매매 네. 안 합니다. 아. 그냥 아예 그냥 일단 관망적으로. 머리를 좀 식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뭔가 자신의 머리에 부하가 걸렸다든가 아니면 뭔가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쉬면 해결됩니다. 어. 가끔 하늘도 보고 강도 보고 네네. 예, 가끔 뭐 부모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좀 다른 짓을 해보세요. 네. 예, 매매 거듭 실패한다면은 가끔씩은 아무것도 하지 말 것. 네. 그다음에 항상 매매 후에는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할 것. 그렇죠. 그래서 매매한 다음에 내가 한 7% 벌었는데 솔직히 욕심은 안 부렸지만 네. 조금 더 한 2, 3%는 더 욕심 부려서 됐어. 그런 걸 약간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15%까지 갈 줄 알고 욕심 부리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했네.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메모를 해가지고요. 어. 이걸 꼭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는데 네. 한번 적어놓고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를 해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토론실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네. 네. 종목 토론실. 예, 종목 토론실 가가지고 뭐 찬티 안티 하고 막 서로 욕하고 뭐 하한가 간다 상한가 간다 난리치잖아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진짜 네. 아수라장이고 그 인생 끝장난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경마장 가보셨어요? 경마장 안 가봤어요. 경마장 가면 정말 인생 막장인 분들 그래요. 많이 오시나요? 다 몰려 계셔가지고 진짜 노숙자 같은 분들인데 정말 말도 엄청 거칠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데가 종목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토론실 가도 상관없는데 네네.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거기서 가도 돼요. 나오는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그렇죠. 근데 말아라. 거기서 막 키보드로 싸우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네. 저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종목 토론실을 보고 멘탈 깨지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루머나 소문을 들으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멀리할 것. 그쵸. 오히려 멀리하라는 겁니다. 네.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찌라시 10,000명 이상 보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기 나왔어. 그럼 전 팔아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한 종목이 이제 손을 타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나 좋다고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전 팔아요. 보통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조금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 경우에 팝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 것. 너무 중요한 말이네요. 그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네. 정말 한 종목에 미친 듯이 파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줄줄이 누구고 깨고 있군요. 예, 대표이사의 아들이 어디 회사에 다니고 뭐 어디 대학에 들어갔대. 대표이사가 이번에 어디 강남에서 술을 마셨는데 뭐 음주운전을 하다가 뭐 경고까지 받았대. 뭐 이런 것까지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바이오 제약주 관련해서 그런 거 알고 계신 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HLB 진양공 회장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네이처셀의 그 회장. 예.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도.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죠. 그분 뭐 트위터나 블로그 다 모니터링 하면서 그분이 그냥 남긴 글을 막 해석해요. 막. 그분이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네. 뭐 성경 구절 인용하면은 그거를 막 주가에 연관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목의 사랑에 빠진 경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일개 전문가도 아닌데 뭐 삼상 뭐 의약품 전문가까지 다 깨고 있고 네. 정말 뭐 효과, 효능 뭐 이런 거까지 다 외우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이처셀 라정찬 장님. 나정찬 아니에요. 네. 맞아, 맞습니다. 기억이 그래서 났네요. 그분의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그거를 막 다 외우고 막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지 그렇죠. 말 것. 네. 근데 그게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쵸. 주식 팔고 나잖아요. 허무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렇죠. 근데 좋은 결과로 팔고 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뿌듯할 텐데. 그렇죠. 그쵸? 그게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은 좋아 보여요, 그 종목이. 네. 네. 뭔가 있어 보이고 네. 뭔가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